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남의 다양한 시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도시는요, 동양의 나폴리 통영입니다. 네, 통영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도시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통영시는 원래 삼도 수군 통제영을 줄인 게 통영입니다. 그렇군요. 네. 삼도 수군 통제영은 지금 보시면 해군 본부 같은 곳인데요. 네. 육군 본부는 육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육군 본부가 있는 동네를 육본시 이렇게 이름 붙인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삼도 수군 통제영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도시가 급발전했습니다. 원래는 이 삼도 수군 통제영이 이제 그 한산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산도에 있었는데 육지에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통영으로 옮긴 거고요. 네. 한양으로부터 이제 삼도 수군 통제영이 설치된 이후로 여기에 병사들하고 장군들이 있으니까 네. 한양으로부터 정말 많은 물자들이 수송이 되기 네.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뭐 통영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그 꿀빵도 유명하고요. 유명하죠. 또 저는 통영 가면 항상 먹는 게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짜라고 우짜 맛있죠. 아시죠? 네. 압니다. 우동과 또 짜장면이 합쳐져 있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우짜가 뭐야? 우동과 짜장면이 어떻게 한 번에 합쳐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진짜 합쳐서 돼 있더라고요. 그 자작한 네. 이제 그 우동 국물이 똑같은 그냥 우동인데 네. 국물 좀 적게 한 다음에 거기다 짜장 범벅을 한 스푼 올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주는 맛있더라고요. 또 생각하니까 또 통영의 음식 이거 우짜 먹으러 좀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네. 저도 통영 몇 번 가봤었는데 원래 우짜가 제일 맛있는 집이 있어요. 통영에. 그 시장 아닌가요? 맞아요, 혹시? 시장 안에. 네, 알아요. 그 근데 TV도 많이 나오고. 되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네네네네네네네.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가게를 다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어머,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가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가족이 아니라서 그럴 수는 없고. 아, 네. 하여튼 없어지면 안 될 텐데 참 어필 걱정이 한번 많이 해주세요. 됩니다. 통영에 계신 그 할머니한테요. 네. 할머니 제가 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배워서 제가 저 잘 운영할 그 자신이 있으니까 안 되죠. 한번, 저희 예. 포스트 지켜야죠. 근데 그 통영의 우짜집을 물려주신다 하시면은 글쎄요, 포스트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사실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또 화면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뭐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매주 매회 할 때마다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건 뭐 사실 그 같이 하자고 어디 제안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거는 무슨 뭐 그거 아닙니까? 그냥 저의 바람 아닙니까? 행복한 상상. 그냥 상상 아닙니까? 근데 바람이라도 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뭐 그럴 네.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할머니가 제 연락처도 모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여기 포스트에 좀 더 몸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오짜 같은 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뭐 통영 사람들이 과거부터 워낙에 다양한 이제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 근대 들어와서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통영 슬로건이 이제 바다의 땅입니다. 바다의 땅. 왜 그러냐면요, 고성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육지가 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통영 본진이고 네. 그리고 섬이 또 150개가 있습니다. 150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동양의 나폴리, 한국의 나폴리라는 이름 많이 썼었죠. 많이 들었죠. 현재는 이제 인구는요 12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11만 9,700여 명의 주민들이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말한 것처럼 통영에는 음식도 많이 먹으러 가고요. 또 놀러도 많이 갔는데 특히 동피랑이 생각이 많이 나요. 동피랑, 예. 네, 동피랑에 가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다른 곳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네네. 자세한 이야기 조금 이어가 주세요. 일단 관광지 이야기하기 네. 전에 이제 통영에 관련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성반도 쪽부터 보면요. 네. 고성군과 통영 대전 고속도로 남해안 대로로 여기 통영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거제와도 이제 신거제대교와 이제 거제대교로 이게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한 섬지역 남쪽입니다. 네네. 북쪽은 그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네. 남쪽은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해로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네. 통영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면은 통영에 있는 섬이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라면은 어디든지 편하게 좀 다닐 수가 있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통영에 타보셨어요? 네, 섬을 갔는데 예. 하루에 몇 대 없더라고요. 배편이 몇 대 없는데 그렇죠. 그때 일하러 어떻게 하다 가게 됐는데 예. 진짜 통영 섬 너무 좋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셨나요? 당일치기로 갔는데 그 새벽 첫 차로 갔다가요. 네네. 제가 한 오후 2시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차를 배에 실어서 갔거든요. 맞아요. 네. 예. 차를 안 타고 가면은 좀 걸을 때 좀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넓더라고요. 맞아요. 섬이 네. 넓습니다. 150개 섬 작지 넓고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사담인데 제가 예. 통영에 혼자 일하러 갔잖아요. 예, 예. 네, 취재를 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 갔어요. 저는 편의점
있을 줄 알고 네, 또 네, 마트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네. 아무것도 없고 섬에. 고요하고 예, 조용한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어떤 민박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민박집이 있어서 제가 혹시 여기 근처에 뭐 마트나 식당이나 편의점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들어오래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식구들이랑 밥 먹을 건데 같이 네. 와서 먹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지인인데 이렇게 바로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시면서 여기 멀리서 어떻게 왔냐면서 밥을 드셨나요? 네, 얻어 먹었습니다. 아, 가족분들과 네.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 또 엄청 대가족이었어요. 네, 한 네, 네. 8명 조까지 한 9명이서 네네. 밥을 먹었던 그렇게 그렇군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네. 통영섬. 네. 메뉴가 뭐였나요 혹시? 메뉴 기억나요. 메뉴가 무슨 바다 근처다 보니까 생선이 있었고요. 생선. 그리고 미역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미역국과 저기 그리고 어묵볶음. 토다니 네. 미역국이 되게 유명한데 아 그래요? 무슨 네. 미역국인지 네네네.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정감이 넘치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맞아요. 그런 네, 곳이었습니다. 한 번쯤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영 이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네. 섬들로 가볼 수가 있고요. 또 해안선이 또 구불구불합니다. 네.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또 해수욕장이 애로부터 많이 위치해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영의 대표적인 섬이 미륵도입니다. 미륵도. 네, 미륵도에는 미륵산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예전부터 여기는 이제 날이 좋으면 대마도를 볼 수 있는 전망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통영이 참 일본하고 가깝구나. 그리고 하늘이 되게 맑아요 그쪽 가보면.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기 전망대로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통영시의 인구 그리고 산업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거제는 일반적으로 네. 통영은 일반적으로 어제 거제 하면서 계속 통영이라 그랬잖아요. 네, 오늘은 통영을 오늘 하는데 또 거제를 보고 거제라고 또 이야기를 네.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거제 근처긴 해요, 두 개. 그렇죠. 바로 이제 바로 이어져 이어져 있으니까 곳이니까. 헷갈릴 근데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죠. 그 응답하라 1994 보면은 네. 여수하고 순천하고 같냐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네. 느낌. 근데 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무지해서 네. 여수랑 순천이가 좀 다른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발언을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저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모르면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거제 사시는 분들하고 통영 사시는 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통영이 얼마나 한국에 나폴리고 거제는 에메랄드 섬인데 네. 이걸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화나실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처다 보니까 뭐 거제 갔다가 통영 여행 가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또 해본다 하면은 또 네. 두 곳 다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가보실 만한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또 남해까지 해가지고 또 그게 세 맞아요. 군데가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해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여행 동물섬 한번 남해. 추천드립니다. 예.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처음으로 제시됐던 2005년쯤만 해도 네. 안정적으로 인구를 방어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2005년에 12만 1,500명을 찍은 인구가요, 네. 2010년에는 14만 명으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이게 15,000명 는 거죠? 크게 늘었네요.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 인구를 잘 방어를 했는데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1만 명 감소한 12만 8,200명을 찍더니요. 네. 여기서 9,000명이 또 감소해서 지금 2024년 현재는 11만 9천 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경남에 좀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유출을 좀 겪을 때도 인구 감소를 좀 잘 막아낸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소를 한 건가요? 통영의 이제 산업 이야기하고 좀 네. 바로 이제 맞닿아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통영시의 이제 전통적인 주요 산업이 어업입니다. 네. 예, 통영은 이제 특히 이제 FDA가 인정한 청정 해역 지역인데요. 네. 전국 굴 생산의 70%가 통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굴이 이제 다, 네. 그렇죠. 특히 또 이제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주도에 이어서 유일한 고등어 양식장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각종 생선, 수산물이 양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죽방 멸치, 네. 예, 고급 멸치로 선물용으로 워낙 유명하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멸치 생산량이 전국의 70%가 굴에 이어서 멸치까지. 멸치가 네. 70%가 지금 통영에서 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기 좀 어려운 네, 산업이고요. 어렵죠. 그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거제 지역의 배후 중소조선소들이 통영에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PP 조선, 네. 성동조선, 네. 신화 SB, 3호조선, 21세기 조선, 음. 가야중공업 같은 수많은 중소조선소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많이 들어왔네요. 이게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조선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전부 다 닫았나요? 지금 이제 네. 아마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동조선 정도가 그나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이제 안정 국가 산업단지라고 하는 국가 네. 산업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조립 금속, 음. 기계 제조업, 중소기업이 입주하면서 지역 경제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산업이 지금 유명한 도시고 공업은 좀 많이 주춤해졌다는 게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통영의 주요 산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통영의 주요 산업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광 산업이 가장 주요 산업입니다. 네. 2017년에는 통영에 방문한 관광객이 734만 명이었습니다. 734만 명. 그렇죠. 와, 이제 통영 인구가 엄청납니다. 12만 명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몇 배죠? 배가 산수가 잘 안 거네요. 돼서. 네, 저도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네. 한 이제 그 대략 한 70배, 60배, 어, 70배 정도 되는 분들이 좋습니다. 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통영의 주요 관광지가 어디인가요? 예,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통영입니다. 네. 통영은 도심지 일대부터 외곽까지 볼 곳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통영대교 일대 야경이 작은 도시인 통영의 이미지를 잘 반영해서 네. 아름답다는 그런 평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야경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대한민국 케이블카 돌풍의 첫 시작점 음. 한류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10분쯤 이렇게 타고 지나면은 미륵산 탐방로에 딱 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제 먼 곳에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기 기억나시죠? 네, 어딘지 알죠. 예, 네. 그래서 탐방로를 돌다 보면은 6군데 쉼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쉼터를 사실 안 들러도 되는 게요. 네. 여기서 한 10분, 15분만 만약에 그 계속 걸어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면요, 네. 미륵 봉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케이블카 타다 보니까 네. 내리는 곳 자체가 높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또 미륵봉. 이제 도착해서 미륵봉에서 뭘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 계속 케이블카 타시면은 서바이벌 체험과 해상 체험 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거든요. 다양한 체험이 있네요. 예, 그 관련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최초로 있다면서요? 예, 아시아 최초 해저 터널이 통영에 있습니다. 와, 아시아의 최초인가요? 한국도 아니고요. 예, 네. 동양 최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섬과 육지를 걸어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까 제가 루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네. 루지 체험할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루지가 그 동계올림픽의 루지가 아닙니다. 그 동계올림픽 루지는 그 루지에 탑승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가는 네네네. 경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카이라인 루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루지. 예, 스카이라인 루지. 이제 썰매와 카트를 결합해서 중력으로 움직이는 카트고요. 생긴 게 이제 그 썰매처럼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네. 이제 발판을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중력을 이용해서 타는 그런 기구거든요. 이건 그런 안 기구거든요. 타봤는데 너무 재밌겠네요. 이게 부산에 하나 있고요. 네네. 그 나머지는 통영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타보셨어요? 있거든요. 저는 안 타봤습니다. 저도 안 타봤는데 좀 재밌겠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건 네. 좋은데 이게 또 몸무게 제한이 있을까봐 옛날 가야랜드 사건처럼 몸무게 제한이 있을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아, 네. 예. 네. 그럼 갔다가 못하면 제가 허탈하잖아요. 아, 그렇죠. 미리 전화를 한번 네.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산하고 통영 두 군데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통영은 조금 아기자기한 곳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피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영하면 뭔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도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그 동피랑 어떤 곳인가요? 네, 동피랑은 뭐 이제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벽화 맞아요. 마을이고 동피랑이 참 이게 배경이 참 따뜻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좀 어떤 소개를 배경이 있나요? 해드릴게요. 동피랑 여기가 참 따뜻한 관광지인 게요. 네. 원래 동피랑은 과거 이제 통제형 초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통제형 초소 이걸 복원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달동네니까 주민들한테 복원하기 위해서 달동네인 동피랑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이제 푸른 통영 21이라고 푸른 하는 통영, 네. 시민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이게 환경단체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애완인 동네다. 통영에 옛날에 못 살 때 그 모습이 남아있던 그 동네인데 철거하면 안 된다. 철거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벽화마을 해보자. 그때 우리나라 그렇게 벽화마을이 시작된 생기고 거예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피랑에도 벽화마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참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벽화를 만들고 벽화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매해 몇백만 명이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예쁜 그림들도 많고 거기도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자주 가긴 하는데 근데 또 모르는 곳이 있어요. 네네. 처음 듣는 곳인데 여기는 어딘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뒤에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네네. 좀 이야기 좀 이어가자면요. 네. 그 저희 동피랑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도 중학생 때 동피랑이 처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소풍도 그렇죠. 동피랑으로 갔어요. 통영으로 통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갑자기 확 유행해가지고 맞아요. 많이들이 갔었는데 이때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푸른 통영 21 사무국장 지내셨던 분이 윤미수 사무국장님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경남도가 수많은 섬을 잘 가꾸자 하면 신선한 섬 가꾸기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경상남도에? 섬 가꾸기 보좌관. 그렇죠. 오, 이름이 신기하다. 좀 네. 사정적이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이 거기 임명되셔가지고 네. 이제 경남에 있는 여러 섬을 잘 관리하셨던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피랑이었군요.
그 중에 하나가 통영에 가셔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네. 공로를 인정받은 계기가 동피랑을 잘 이렇게 아, 갖고 동피랑을 온 그 공로가 아닌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모르는 네. 관광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디피랑 디피랑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게 무슨 네. 뜻인가 참 처음 듣고 놀랐는데요. 네.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자 테마파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김영 사장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디피랑인데요. 네. 남망산 조각공원에 들어서 있고요. 디지털 라이트를 활용해서 밤에 갔을 때 아름다운 LED 벽화가 쫙 펴져집니다. 와, 그러면 또 동피랑과는 다른 매력으로 동피랑은 낮에 가서 즐기고 디피랑은 밤에 가서 또 즐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네. 또 동피랑 서피랑하고 또 역사가 있는 게 네. 동피랑 옆에 서피랑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네. 디피랑의 컨셉이 뭐냐면은 동피랑 서피랑에 있는 그 벽화들이 네. 밤이면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한다. 오. 그런 컨셉으로 이제 LED 벽화를 지금 좋다. 만드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동피랑 갔다가 밤에 가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게 뭐 동피랑하고 비슷한 그런 저기 컨셉으로 해가지고 동피랑에서 본 벽화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한편은 지방 도시는 밤에 잘 둘러볼 곳이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밤 되면 지방 놀러 가면 맨날 술만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는 가족 단위로 그냥 한 번 정도 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영 관광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지는 끝난 건가요? 더 있나요? 관광지는 끝났는데 이제 음식 이야기는 안 할 수 아, 없죠. 네. 음식 아. 빠질 수 없죠. 네. 유명합니다. 저희가 예. 뭐 앞에서 뭐 통영 꿀빵 우짜 짧게 얘기했는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통영은 이제 충무김밥이 이제 유명한 곳이고. 맞아요. 네. 근데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충무김밥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 뒤에 시간이 나오면 충무김밥 왜 비싼지 그런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작은 단팥밭입니다. 단팥빵입니다. 네. 이 단팥빵에 물엿을 입혀가지고 판매하는 꿀빵 맞아요. 예. 꿀빵. 많이들 이렇게 요즘은 또 단팥빵 말고도 다양한 맛을 많이 넣더라고요. 고구마소도 네, 들어가고 고구마소도 치즈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더 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영 갔다 오시면 꼭 사가시잖아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그런 꿀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음. 말린 고구마와 팥으로 이제 쏘아서 만드는 빼떼기죽.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빼떼기죽. 먹진 못했는데 어떤 예. 맛인지 궁금해요. 아 빼떼기죽 네. 저는 먹어봤거든요. 네. 아는 맛인데 아는 맛. 그러니까 어떤 맛일까요? 고구마가 들어있는 팥죽 맛입니다. 고구마가 들어있는 팥죽 맛.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두 달달한- 개로 만들었으니까. 달고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달기보다는 고구마 맛이 나요. 네. 근데 먹으면 고구마 맛이 나는데 단 고구마 맛이 아니고 고구마 특유의 그 맛이라 해야 되나? 고구마 네. 특유의 맛? 그런 맛이 나요. 고구마의 특유의 맛? 고구마 하면 이제 그 느껴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맛. 그렇죠 고구마 맛.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먹어봐야겠네요. 먹으러 표현을 제가 잘 통영을 한번 못하겠는데. 가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먹으면은 입에서는 팥죽 향이 나는데 코에서는 이제 고구마 향이 올라와요. 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궁금해요. 설명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졌는데.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또 다찌집이 유명합니다. 아, 다찌지. 우리 주당들한테는 다찌집이 네. 유명한데요. 다찌라는 거는 단일 메뉴가 아니라 이제 여러 메뉴가 같이 나오는 한상 차림 술집을 뜻합니다. 맞아요. 마산하고 부산에서는 통술집 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요. 네. 통영에서는 다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통영은 이제 해산물 품질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통영의 다찌집을 가보시면은 네. 외지인분들이 많이 실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통영이라고 해가지고 해산물만 쫙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네. 해산물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고 네. 원래 그분들은 관광객분들 안 오시면 통영분들한테 이제 그 통영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 통영분들은 맨날 생선을 먹어요. 부럽다. 그때 네. 가셨을 때, 네. 그 아침에 그 집 놀러 가셨을 때 그때 생선 아침에 먹었다 생선을 먹었어요. 네. 생선 물론 맛있지만은 맨날 먹으면 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네. 고기 메뉴가 많이 나와요. 예. 육류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육류 메뉴가 많이 나오고 육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 해산물 품질이 네. 그 통영이 또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 어디에 있는 통술집이나 뭐 다찌집을 간다고 해도 통영에 있는 다찌집처럼 그 품질 좋은 생선이나 해산물을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적게 나오는데 네.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오는 해산물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최고다. 맞아요. 아까 전에 맞습니다. 말했잖아요. 또 굴이랑 또 멸치도 통영이 또 70% 맞습니다. 이상 하고 있으니까 더 해산물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음. 직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개만 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멸치가 여기 유명한 도시인데요. 음. 이제 멸치 쌈밥이야 뭐 동네마다 맛있겠다. 하나씩 네. 있는데 멸치 회무침이 거의 통영에만 있는 음식일 거예요. 멸치 회무침이요? 안 드셔보셨죠? 네. 뭐예요 이게? 멸치 회무침은 말 그대로 좀 멸치 멸치인데 회를 회- 묻힌 건데 오, 궁금하다. 뭐 한치무침하고 좀 비슷한 네. 맛인데 멸치가 이렇게 씹히는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정균식 님이요. 예. 지난 겨울에 통영 루지 타고 동피랑 벽화마을까지 섭렵하고 왔어요. 이분께서 네. 그분 아닙니까? 그 저번에 그 맞아요. 표충사 주말에 가시겠다는 1박 2일 예, 가신다는 경남을 그분인데. 사랑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깝고 볼거리가 즐길거리가 많아서 통영 여행 추천드려요라고 남겼습니다. 예, 저도 통영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가보신 분이 이렇게 추천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통영의 그 특산물 같은 건 아닌데요. 네. 고등어 양식장이기 때문에 고등어 회를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뭐 보통 고등어에 한 마리 4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여기는 15,000원,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고등어에 좋아하시면은 찾아가지고 검색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네. 통영 고등어 나오니까 바로 어디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네. 신선할 것 같네요. 멍게 비빔밥도 유명합니다. 네, 멍게 비빔밥 너무 좋아요. 멍게 비빔밥 네. 맛있죠. 멍게 비빔밥 신선합니다.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핫했다가 기준으로 보면 제가 중학교 때 핫했다가 네, 맞아요. 요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또 뜨기 시작한 또 카페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상호명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쌍욕 카페가 있습니다. 알죠. 쌍욕 동피랑의 카페. 쌍욕 카페. 가보셨어요? 전 가봤습니다. 뭐라고 적어 주셨나요? 아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 일단 쌍욕 카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평범한 카페입니다. 네. 평범한 카페인데 쌍욕 라떼라는 메뉴가 있어요. 음. 그걸 이제 주문하면은 사장님이 손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네. 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분이냐, 네. 둘이 무슨 관계, 두 명이서 왔으면은 둘이 무슨 관계냐, 뭐 이런 거 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갑자기 혼자 이제 라떼 만드시러 가세요. 네. 라떼 만드시러 가셔가지고 라떼로 글씨를 써주는데 그게 욕입니다. 손님에 대한 욕. 우유 거품 위에 그렇죠. 카라멜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카라멜로 글씨를 그 분에 대한 코멘트를 쓰는 건데 그죠. 그게 욕인 거죠. 그게 욕이죠. 아 근데 이 작은 컵 안에 어떻게 그런 걸 쓸 수 있을지. 일단 컵이 좀 커요. 아 컵이 크군요. 네. 컵이 기본적으로 좀 큰데 글씨를 또 잘 쓰세요. 되게 작게 이렇게 글씨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촌철살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짧게 쓰는데 짧게 쓰는 게 굉장히 좀 팩트를 이렇게. 뼈를 때리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했는데 저는 지금 욕설은 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욕설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같이 온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냐. 네. 근데 그 사장님 물어보시니까 저도 막 농담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막 뭐라 적어주냐면은 요건 뺄게요. 네. 지가 웃긴 줄 아는 뚱뚱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짧고 굵게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뒤에 XX가 있긴 했는데 네. XX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요. 뭐 뚱뚱보 XX 이렇게. 좋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아 저는 되게 좋았어요. 타격이 없었어요? 되게 좋았고요. 네. 아니, 왜냐면은 쌍욕 라떼를 주문해야만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일반 메뉴를 주문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아무 생각도 안 네. 들고 오히려 재밌었고 근데 사장님이 되게 정중하신 분이에요. 이분 아직 거기 사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서 욕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기 음료 갖다 주시면서 자기 진심이 아니다.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사과도 하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주는. 한번 그렇죠. 가보고 싶습니다. 뭐 아직도 제 있다면. 친구 한 명 이제 못난이 뭐 이래가지고 아, 했던 진짜요? 그런 기억도 있고 실제로 상처를 받은 친구가 있었나요? 한 명도 없죠. 아, 네. 그거 맞아. 웃으려고 농담으로 다 알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이거는 사실은 보통 외향형이 아니면 사실 가기 네. 힘든 곳이거든요. 네. 근데 다들 외향형만 오니까 사실은 그쵸. 되게 재밌게 이렇게 잘 갔다 오시는 것 돈을 같아요. 주고 이렇게 욕을 먹으러 가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사과를 또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같은데 네. 이제 또 통영에도 저희가 약을 많이 줬어요. 예, 그렇죠. 이제 통영에 병을 줘야 됩니까? 병을 줘야 되나요? 아, 병을 아니죠. 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 그러니까 좀 단약을 줬는데 쓴 약도 이제 줘야죠. 네 맞아요. 이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아직 괜찮나요? 지금까지는 네. 입에 단약, 네. 입에 단약을 막 먹다가 지금 이제 쓴 약을 또 줘야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통영의 문제점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이 꼬여버렸어요. 네네네. 네. 통영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 유소년 인구 감소하는 거는 경남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이 좀 더 심합니다. 음.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깊게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감소와 유소년 인구 관련해 가지고 통영이 지금 약간 좀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업 불황 때문에 이제 통영에 있는 중소조선소가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네. 근데 산업단지에 이제 입주가 이제 아까 뭐 기계도 있고 제가 뭐 에너지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산업단지의 입주가 참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 있는 사실 국가산업단지가 대부분이 겪는 문제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지적하는 여러 르포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이름은 거창하게 국가산업단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쨌든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장 구조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소비 활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가까운 데 공장을 지을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부산이면 부산 가까운 데 공장을 지을 건데, 그렇죠. 뭐 통영에서 짓는다고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아니면은 뭐 여러 조건 따져봤을 때 통영에서 나는 걸 이용하거나 통영에 있는 노동자들이 뭔가 좀 뭐 그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전문 인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사실 국가산업단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이 국가산업단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통영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뭐 또 보니까 지역 관광의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새롭게 손대는 관광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네. 관광이라고 하는 게 한일수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케이블카 만들 때 처음 케이블카 만든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자체에서 전부 다 케이블카 만들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러면 결국에는 원래 기존의 관광객 숫자가 많은 곳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음, 물론 만들어 가지고 요건 좀 먹긴 하겠지만.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관광 산업에 막 손을 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심의 과정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만들 때 있어 가지고 이제 심의 과정을 명확하게 거쳐야 네.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명확하게 거쳐야만 이게 좀 좋은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이제 그 통영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새롭게 관광 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네.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좀 더 세밀한 심의 기능,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정이 이 사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혹해가지고 추진했었을 때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영 관광을 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통영이 막대한 적자에 네. 지자체 적자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좀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통영 당선인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입니다. 어떤 예. 공약 있나요? 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이십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공안부가 지금은 없어요. 공안부가 지금은 없는데 이때 대검찰청 공안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지검 뭐 검사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빅4 이렇게 묶어가지고 빅4 네. 아니면은 뭐 검찰 4대 권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불러서 이제 분류해서 부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보면 검찰 출신 정치인들 되게 많으신데 많죠. 뭐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안에서도 굉장한 높은 지금까지 네. 하셨던 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고성에서 학교 다니셨어요. 고성에서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통영 고성이 하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영에 또 살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의정 활동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정 활동은 문제 없이 무난하게 하셨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네. 이번에 주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X 남부 내륙선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제에서부터 출발해서 통영과 고성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기 착공하겠다. 음, 그래서 서울의 관광객들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게 하고 통영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도 좀 더 편하게 수도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조성하겠다. 원래 완공일이 언제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된 게 네. 역 자체는 막 짓고 있을 거예요. 거제역하고 네. 지금 막 짓고 있을 건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2027년 개장 목적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하다는 평을 받으셨던 분인데 네. 한산 대첩교라고 해서 또 통영과 육지에 있는 또 도로를 또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이건 이제 남해에 있는 섬 지자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남해안에 있는 그 지자체들끼리 잘 협조를 해가지고 네. 산업도 잘하고 관광도 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어,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전현식 의원의 주요 공약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이런 공약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통영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발언할 게 있으신가요? 예, 뭐 그러면은 정전식 의원님의 그 뭐 공약에 대해서 좀 평가를 네. 좀 해보자면요. 네. 주로 이제 그들의 관광 공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통영 음. 관광 공약 어떻게 하겠다, 고성의 관광 공약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통영이 장기적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냥 산업 정기적으로. 관련한 공약이 이번에 좀 미미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